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다크호스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밀키트 종목 두 종목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전문가님의 팍스 밀키트 조리 과정을 도와줄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짙은 관망 심리 속에 양지수는 이번 주 들어 처음 파란불로 마쳤는데요.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화권 증시 개장 이후 우리 시장도 하락폭을 키워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4% 정도 밀리면서 2,500선은 계속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이 1% 넘게 떨어지면서 882포인트의 마감가 기록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글로벌이 발표한 미국의 8월 제조업 PMI는 47.0으로 두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 서비스 PMI 예비치는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도 밑도는 부진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제지표가 나오자 국채금리는 하락했는데요. 10년물과 30년물 모두 전거래일 대비 15bp가량 떨어졌고 2년물도 모처럼 5%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세로 마쳤는데요. 다우산업지수가 0.54%, 나스닥은 1.6%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제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 두 종목씩 간편하면서 든든한 수익 얻어갈 수 있는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어제 또 KN솔이 상한가 가까이 오르면서 59%, 60% 가까운 수익 챙길 수 있게 도와주셨고요. 또 최근에 알려주셨던 DR텍과 오파스는 현재 지금 26% 그리고 10% 가까운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잠시 후에 중간 점검까지 짚어준다고 하시는데요.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윤수림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간밤 미국에서 엔비디아 실적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도 좀 새로운 변동성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 많이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자, 우리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아무 걱정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풀어주시는 시장 얘기 한번 들어보고 밀키트 종목들로 인해서 또 단기적으로 든든한 수익 챙겨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좀 날씨는 비가 3일째 이어지고 있지만은 엔비디아 실적 너무나 좋았잖아요. 예, 그렇죠. 오늘 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인사드리고 시장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다크호스 윤수림 멘토라고 합니다. 시장의 갈놈들만 잡습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하면서 시장 지켜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내내 대기하고 있던 글로벌 이벤트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이제 예정된 잭슨홀 미팅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시장 분석 정말 꼼꼼하게 잘해주시고 거기에 걸맞는 테마와 종목 잡아주고 계신데요. 오늘 방송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방송 종료 이후에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 방법 두 가지 지금도 열어놓고 있는데요. 지금 생방송 중에 띄워드리는 제 손 아래에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가깝게 가져대시고 입장하시거나 혹은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받는 번호는 샵 3989번 그리고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입장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 잘 기다리고 계셨던 엔비디아 실적 관련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뭐 오픈 채팅방 안에서 아침부터 우리 전문가님이 내용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세한 내용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까요? 네, 뭐 기다리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뭐 네. 사실 엔비디아로 시작해서 뭐 엔비디아로 끝난 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엔비디아의 실적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으로 6.65%가량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선적으로 EPS가 지금 예상치가 2,700원 정도 달러 기준으로 2.09달러 정도 추산이 됐는데 일단 2.7달러 정도로 이 3,700원 가량 이렇게 EPS 또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뭐 영업이익도 한 13조 가량에서 지금 한 18조 가량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과 뭐 매출액도 뭐 16조에서 21조 뭐 지금 뭐 너무 유의미한 성장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런 밸류 업사이드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뭐 멀티플의 상향도 좀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이 추정치가 뭐 추정치 예상치 대비 뭐 30-40% 가량 이렇게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목표 주가 또한 30-40% 가량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대략적인 뭐 추산치만 보더라도 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 속에서 이 글로벌 IB 또한 이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뭐 580달러에서 대략적으로 뭐 700달러까지도 네. 이렇게 상승을 시킨 이런 추정치를 좀 보여줬습니다. 이런 가이던스가 전체적으로 상향을 조정을 들어간다라고 하면 뭐 국내 증시의 반도체 관련된 뭐 종목들, 뭐 엔비디아 관련된 뭐 AI 반도체 혹은 뭐 회로기판 관련 종목들도 뭐 동일하게 밸류 업사이드는 가능하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어찌 보면 지금 시장에서 뭐 주도주가 지금 부재인 상황 속에서 지금 AI 반도체 엔비디아 중심에 다시 한 번 더 이 사이클이 또 돌아오는 계절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지금 뭐 초전도체부터 시작해서 뭐 맥신 뭐 양자 컴퓨터 같은 섹터들은 전부 빛 좋은 개살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농담 삼아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최근에 시장의 주도주가 부재였잖아요. 네. 시장의 주도주가 부재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주도주의 빈자리를 어찌 보면은 이 투기성, 단발성 테마들이 이렇게 상존을 했던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면서 어찌 보면 빅사이클 AI 관련된 지금 국내 반도체와 AI 관련된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중심에 다시 한 번 더 계절이 돌아왔다. 우린 이 계절을 즐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미증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강조해 주셨던 엔비디아의 실적 기대보다 너무나 좋게 발표가 되면서 뭐 간밤 주가는 3% 현재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7% 가까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도 지켜볼 만한 좀 주도주들 새롭게 발굴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그러면은 우리 시장 얘기로 넘어와서 뭐 우선은 오늘 좀 이벤트 같은 경우에 오전 10시에 한국은행 금통위도 예정이 되어 있지만 아마 금리 동결로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분위기고 주도주 그러면은 엔비디아 쪽 바라봐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반도체 중에서도 전문가님 계속 세분화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자, 어떤 쪽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뭐 물론 시장이 이제 오픈이 되기 전까지 개장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어떤 섹터가 갈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종목들과 어떤 섹터가 갈지는 모르지만 뭐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신호탄을 터뜨리는 종목이 이스페타시스. 네, 이 종목 이번 주 내내 강조해주고 계세요. 그렇죠. 월요일부터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엔비디아가 곧 AI고, 엔비디아가 곧 AI 하드웨어고, 엔비디아가 곧 모멘텀인데 우리가 이스페타시스를 빼고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나? 지금 엔비디아가 실적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추산이 되고 네. 밸류가 상향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이스페타시스를 빼고 보는 건 말이 안 된다.
단무지 없는 김밥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거의 김 없는 김밥이 될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밥 없는 김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이 예상치 가이던스 상향이 글로벌하게 선제적으로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른 종목 볼 필요 없다. 공개 방송에서도 네. 다른 종목 보지 마시라. 그쵸. 이스페타시스만 보셔라.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일단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어느 정도 해드렸습니다.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금일 이스페타시스가 이렇게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양상이 이전에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돌파하고 이 HBM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사이클이 돌아왔던 그런 양상과 동일하게 이 이스페타시스도 동일한 움직임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스페타시스만큼은 꼭 놓치지 말고 보셔라. 국내 AI 반도체 그리고 FC BGA 회로 기판 FC BGA 회로 기판 관련된 섹터들로도 뭐 섹터의 파생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결국에 이런 AI 반도체 관련된 뭐 회로 기판 관련된 종목들에 우리 유심히 보셔야 한다. 적어도 오늘로부터 이 색깔과 앞으로 억눌려 있던 투자 심리가 완전히 바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이 호실적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볼 테마도 아니고 종목을 그냥 한 종목 정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밀키트 종목으로 저희가 이수페타시스 소개를 해드렸는데 전문가님이 이수무쇠처럼 계속해서 저희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무료 방송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서 이수페타시스를 정말 목 놓아 외치고 계신데 여전히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을 유효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전문가님 무료 방송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방송은 언제 어디서 시청하실 수 있나요? 궁금하신 분들 자 오후 4시 장 마감하고 나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너튜브에서 스트리밍 방송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자 오후 4시에 너튜브에 윤수린 멘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무료 방송까지 함께 하신다면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방송에서보다 더 폭넓은 정보 발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커피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팍스경제TV 들어오시고 관련 내용 이벤트 배너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또 전문가님께서 알려드렸던 종목들 어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요즘은 뭐 이 종목을 알려드리고 바로 그 다음 날에 너무나 강한 상승이 나와서 정말 한 2거래 만에 빠르게 수익을 챙겨가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화요일에 알려드렸었던 밀키트 두 종목 모두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때 DR텍과 오파스넷 소개를 해주셨는데 중간 점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은 DR텍 그 저희 엑스레이 디텍터 만드는 기업인데 네. 좀 앞으로 성장성 굉장히 기대된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어제 뭐 상한가 벌써 터치하고 종가 기준으로 26%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도와주셨는데 아직 보유 중입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더 지켜보면 될까요? 네, DR텍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재밌습니다. DR텍은 제가 DR텍을 이야기 드렸던 날짜가 바로 8월 22일 화요일 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네. 뭐 장중 21%까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정확하게 전일이죠. 네. 전일 DR텍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성장성이 너무 뚜렷하다. 정말 앞자리가 바뀌는 것까지 중장기적 관점에서 봐도 좋다.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바로 앞자리가 바뀌어 나오는 모습을 전일 연출을 했습니다. 뭐 앞자리가 뭐 바뀌어 나오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뭐 앞자리 뭐 4,000원에서 5,000원 구간까지로 이렇게 탈바꿈하는 모습을 뭐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맞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뭐 크게 바라본다라고 하면 목표 주가를 뭐 10,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가시화가 된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뭐 대체적으로 뭐 밸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뭐 지금 현재 뭐 매출액이 800억 가량에서 뭐 파이프라인들이 뭐 500억 가량 추산이 되는 그런 파이프라인들을 4개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보더라도 뭐 그의 절반 정도만 미친다고 하면 뭐 1,700억 정도 뭐 네. 매출액도 한 2배, 3배 이상 증가를 할 수가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밸류적인 정량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 때도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전일 뭐 이렇게 빠르게 나타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차익 실현 매물 또한 출회가 될 수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여전히 5,000원 구간 이상 구간부터 레벨업이 지금 현재 이전 고점을 돌파하고 흘러가는 양상이다 보니까 뭐 지금 구간에서는 분할로 한번 대응을 해보는 전략 또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건 정말 이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보유자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순환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발빠른 대응도 필요로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 DR텍도 자세하게 보면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밀키트뿐만 아니라 거의 뭐 대한민국에서 AI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정말 낱낱이 누구보다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계절이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다코스 윤수림 멘토의 계절이 돌아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네. DR텍 같은 종목들의 수익률을 단순하게 하루 이틀 보여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보여줄 수 있다. 누구보다 더 많이 보여줄 자신이 있다.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보여줬지 않았나? 자신감 너무 좋아요. 예, 뭐 이미 보여준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뭐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을 제가 한번 감안을 해보면서 오늘 DR텍 중간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근거 있는 자신감을 믿고 저희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봐도 성장성 굉장히 뛰어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DR텍으로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그러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AI 소프트웨어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파스넷도 같은 날 소개를 해주신 다음에 어제 뭐 장중 19%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 오파스넷도 조금 더 들고 가봐도 좋을까요? 네, 오파스넷도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뭐 여전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네. 뭐 전일 뭐 말도 안 되게 목표가를 또 터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죠? 네. 네, 정말 발빠르게 내려간 모습인데 뭐 이 정도의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이 매물도 좀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 전에 장중에 19,000원 뭐 목표가를 거뜬히 돌파를 하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까지 나타나면서 장중 18.5%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파스넷의 접근 포인트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AI 시대와 지금 현재 뭐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런 뭐 데이터 센서부터 시작해서 네. 뭐 다양한 기업들이 사실 이렇게 인터넷 시대로 좀 흘러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뭐 5G 시대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인공지능 시대, AI, 뭐 챗 GPT 같은 네. 이런 사업들을 진출 니즈가 높아질수록 이런 오파스넷에 있는 자체적인 이런 기술력이 필요로 하다. 이런 기술자들의 AS 뭐 유지 보수부터 시작해 서버 관리, 네트워크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죠. 이건 농담삼아 이거 비하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 이제 친형님이 이제 개발자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네네. 실제 이 현업 종사자분들께서는 지금 이런 뭐 유지보수 서버 관리 뭐 이런 내용들을 뭐 사이버 약간 노동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네. 농담삼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네. 것처럼 그런 기술자들의 역량이라든지 기술자들의 이런 뭐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대인터넷 시대, AI 시대에선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의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 오파스넷의 이런 인프라, 인적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기업 자체적인 외형 성장 또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런 구간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여전히 보유 관점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네.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미련 없이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가는 전략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오파스넷 중간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이 마침 8월 24일 그 네이버에서 하이퍼클로버 X를 공개한다고 얘기를 한 날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신 이 종목들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저희가 좀 지켜볼 수 있는 실체 있는 종목들 선별해 주셨는데 오파스넷으로 수익 챙기신 분들 역시나 축하드리고요. 단기적인 보유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저희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내용 방송 종료 이후에도 실시간 메시지 통해서 투자 전략 계속해서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저희 생방송 중에 지금 열어드리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라겠고요.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알려주시는 투자 전략들 받아가시면서 조금 더 수익 극대화 시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QR코드 생소하신 분들 문자 보내고도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문자 번호는 샵 3989번,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넘어가서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에 이제 집중을 해볼 만한 시간이겠죠. 자,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뭐 국내 시장이나 글로벌적으로 이벤트가 조금 많은 날인 것 같은데 저희는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콕 집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밀키트 두 종목은 전문가님 두 종목 전부 다 낯이 익어요. 재추천 종목이네요. 네, 지금 다시 한 번 더 계절이 돌아온 만큼 이 계절에 맞는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종목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우리가 집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애경 케미컬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두 번이나 추천을 하는 거는 정말 여기가 약간 진짜 맛집이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왜 안 먹어?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지켜볼 타이밍이 도래한 오늘의 첫 번째 밀키트 종목은 가온칩스. 네. 그때 7월 13일에 소개해 주실 때도 극찬을 좀 하셨던 종목인데 가온칩스 지금 다시 한번 노려봐도 좋을까요? 그렇죠. 가온칩스는 지금 다시 한 번 더 바닥권을 다시 짚고 돌아서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전에는 가온칩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제가 삼성의 파운드리의 부활 이런 타이틀로 이야기를 드렸다라고 하면 지금은 ARM과 같이 우리가 다크호스처럼 떠오를 수 있는 가온칩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ARM 관련된 이야기는 너무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죠. 뭐 이전에 엔비디아의 앵커 투자사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만큼 이 상장에 대한 부분들, IPO에 대한 이 공모가를 지금 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가 추산이 되느냐? 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80조 정도로 추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이야기가 나온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 93조에서 뭐 지금 뭐 96조까지 뭐 이러다가 100조까지도 찍을 기세입니다. 그러게요. 네, 그런 부분들이 뭐 당연히 IP를 설계를 하는 이 ARM이라는 기업이 IP 설계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연히 디자인하우스는 가온칩스가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직결적인 수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국에 뭐 이런 내용들이 뭐 ARM과 이전에 뭐 공식 디자인 파트너사로 이렇게 설계가 되었던 부분들이 뭐 있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뭐 가온칩스에 대해서는 ARM 상장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지금은 삼성 파운드리가 직결적으로 부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우린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15일날 현지 시간 중심으로 지금 4나노, 지금 4세대 반도체, 4나노 4세대 파운드리 수주를 지금 해외에서 지금 위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팹리스사에서 지금 AI 반도체가 위탁을 받았다라는 건 지금 실질적인 AI 반도체가 지금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 위탁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 네. 근데 이 팹리스 업체들이 위탁을 맡길 때 우리가 이 내용들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디자인하우스에 있어서 솔루션 설계를 받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간략하게 우리가 디자인하우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IP 설계 혹은 팹리스 기업들이 단순하게 설계도를 이렇게 내밀었을 때 우리 이 디자인하우스가 어떤 역할을 차지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설계도를 봤을 땐 양산에 부적합해. 내가 봤을 때는 이건 너무 비효율적인데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양산에 적합한 디자인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그 솔루션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구조를 가온칩스가 담당을 하고 있다.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이런 고객사 팹리스사에 대해서 이런 역할을 가온칩스가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가온칩스가 얼마나 이해도가 높고 기술력이 좋고 팹리스 그리고 반도체 파운드리에 대한 이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이 반도체 디자인하우스라는 건.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 라인이나 파이프 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더라도 정말 이 뭐 생산이라든지 뭐 이런 매출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이 데이터 센서 중심으로 지금 미 증시에서 AI 반도체를 지금 삼성 파운드리가 위탁을 맡고 있다?
지금 삼성에 대해서 실질적인 부활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뭐 지금 AI 반도체 결국에 뭐 파운드리, 메모리, 비메모리 이런 부분들을 다 떠나서 지금 AI 중심으로 메모리, 비메모리 가릴 것 없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환경이라는 걸 우리가 감안을 해봤을 때 지금 가온칩스도 결국에는 뭐 AI 모멘텀으로 엮이지는 않아도 AI의 연관성이 없진 않다. 그런 부분들이 삼성의 파운드리 위탁과도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가온칩스 주목을 해봐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재무적으로도 성장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반도체 뭐 제조업이라는 부분들을 떠나서 가온칩스는 정확하게 이야기 드려선 뭐 기술력이 있는 뭐 기술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부분들은 뭐 단순하게 뭐 제조업, 반도체 생각하면 뭐 제조업의 뭐 매출이 600억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뭐 IP 기업, 뭐 지금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이런 설계 솔루션 기업이라고 봐주셔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종목들 내에서 이렇게 가시화된 성장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꾸준한 기업은 없다. 그리고 앞으로 삼성이 파운드리가 부활하는 만큼 이 팹리스와 파운드리 위탁 생산에 대해서 가져갈 수 있는 로열티는 압도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네, 지금 들어오는 수주가 향후에 지속적인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가온칩스 지금부터 주목해봐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오늘 가온칩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7월 13일 밀키트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가온칩스 다시 한번 지켜봐야 할 타이밍이 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의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고요. 또 ARM 나스닥에 상장하게 될 경우에 그 수혜까지 받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온칩스 관련된 가격 전략은 저희 잠시 후 개장하고 나서 전문가님이 차트상 설명과 함께 다시 한번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종목도 이어서 우선 기업 설명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사실 전문가님께서 어제 오픈 채팅방에서 좀 스포일러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관심주에 담아놓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지금 좋은 뉴스가 터지면서 다시 한번 좀 저희 장바구니에 담아볼 타이밍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SY. 저희가 사실 그때는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네옴시티 관련된 또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일단은 예상치도 못하게 이런 뭐 긍정적인 이슈가 나타났습니다. 네. 일단 전일 SY 같은 경우에 뭐 제가 뭐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죠.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네.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등록을 하면서 민간 기업 최초로 이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등록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 뭐 엔비디아의 매수세가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SY는 오늘 관심주로 한번 등록만 해둬라.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등록이 되었다는 국내 최초 민간 기업에 선정이 되었다는 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슈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이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SY는 뭐 매출과 실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몇 번이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뭐 모듈러 주택뿐만 아니라 뭐 샌드위치 패널 그리고 네. 외장재, 내장재에 대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배당까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 정말 실체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네. 뭐 이런 타이틀로 앞으로 모멘텀을 받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부터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네. 네옴시티 하면 이야기가 나오는 가장 먼저 상승할 종목은 이제 뭐 SY로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입장이죠. 네, 뭐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SY에 대해서 가산점을 좀 더 부여해도 좋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일단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정량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량적인 매출과 영업이익과 외형 성장이 나타나는 기업들은 매출과 이런 멀티플 그리고 밸류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감안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SY의 기업의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를 찍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재밌는 게 네옴시티에서 나타난 부분들도 아니고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나타난 부분들도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이 지금 뭐 내화재 지금 내화 제품이 지금 아예 활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뭐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기사들이 네네. 지금 이 내화 제품에 대해서 이제 불연성 이 제품들을 사용을 못한다라는 건 이 10분 이상 화재에 버틸 수 없는 이런 뭐 내화재, 내재 지금 이런 단열재들은 뭐 사용을 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뉴스 기사로 이제 이 법으로 건축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각광을 받고 수혜를 받았던 부분들이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뭐 화재라든지 산불 관련된 뉴스가 조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건축하면 저희가 또 최근 얘기를 빼놓을 수 없긴 하지만, 이러면서 사람들이 좀 이 건축의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SY가 좀 기술력이 이미 인정을 받은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건축법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매출과 이 SY의 이제 네. 매출을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이런 뭐 영업이익과 매출로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SY를 우리가 한 번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과연 뭐가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SY가 클린룸을 또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자, 전일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타났던 종목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밀키트 종목 중에 K엔솔이라는 종목이 있죠. 상한가 갔었죠. 네, K엔솔이 클린룸 관련주로 각광을 받는 맞아요.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클린룸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시장에 떠오르는 만큼 뭐 SY도 이런 클린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클린룸이라고 하면 전일 뭐 상승 모멘텀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대표적으로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에 따라서 뭐 이런 클린룸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 SY도 뭐 미비한 이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클린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뭐 클린룸이라고 하면은 뭐 전체적으로 뭐 이런 뭐 내용들이 뭐 K엔솔, 그리고 뭐 신성 ENG, 그리고 네. 이 뭐 SY도 관련주로 엮여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대감은 높은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마지막으로 재무적인 부분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뭐 재무제표를 볼 때 뭐 배당, 뭐 매출, 영업이익, 뭐 ROE, EPS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이 부분만 중요하게 짚어보고 갈게요. 자, 일단 2분기가 영업이익과 매출이 뭐 지금 하반기, 지금 뭐 상반기 뭐 영업이익에 대해서 뭐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113억 원, 133억 원이죠. 네. 133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추산이 됐습니다. 뭐 그런 매출이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될까 한번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 뭐 영업이익이 뭐 1분기에 64억 원 가량 추산이 됐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대략적으로 이번에는 뭐 70억 가량 영업이익이 나타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제조업 기업이다 보니까 뭐 매출이 증대가 되는 만큼 뭐 영업이익 또한 증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뭐 자연스럽게 매출도 뭐 지금 뭐 1,300억에서 1,400억 가량 이렇게 추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작년 1분기, 2분기 대비해서 좀 긍정적인 좀 큰 폭의 영업이익과 매출의 성장입니다. 이 부분들만 감안해 보더라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요. 뭐 2022년에 뭐 5,300억 가량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반영이 됐던 부분들에 있어서 뭐 영업이익이 140억, 1년 영업이익이 140억. 그런데 올해는 하반기에만 벌써 133억 원. 이런 내용들만 보더라도 멀티플의 상향으로, 정량적인 관점으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인데, 뭐 네옴시티 프로젝트부터 시작해 클린룸, 이런 다양한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기업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뭐 당분간 이런 모멘텀이 쉽사리 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서 오히려 뭐 저가에 눌릴 때 한번 담아보고, 뭐 앞으로 뭐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라든지 혹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들이 가시화가 될수록 우리가 SY에 대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목표 가치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이야기를 드리면서 금일 SY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SY를 한 번 더 밀어주셨습니다. 자, 그전에는 저희가 이런 모듈러 주택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모멘텀을 좀 지켜봤다면은, 어제는 민간 기업 에서는 처음으로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됐다는 기분 좋은 보도가 나오면서 저희가 이 종목 다시 한번 지켜볼 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밀키트 두 종목, 저희 가온칩스와 SY, 우선은 이 기업들이 정말 탄탄하고 좋으니까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두 번이나 밀어주시는 거겠지만은, 이런 종목일수록 저희는 타이밍을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될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잡아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8월 24일 목요일 시장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지수 우선은 미국 증시를 따라서 기분 좋게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가량 올리면서 2,530선까지 회복이 된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1.5% 가까운 강세로 출발합니다. 지수는 895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좀 사들이는 모습이 나오고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만 600억 정도 매도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180억 정도 팔자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소폭 매수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서는 어떤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는 양자암호 테마가 가장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로가 벌써 상한가 진입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텔레필드가 24%, KCS도 20% 넘는 급등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해서 다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온에서도 이 대규모의 양자 얽힘 현상을 구현할 수 있는 소재 후보 물질을 확인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으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지켜보실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해드렸지만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우리 반도체 대표주들인 SK하이닉스와 DB하이텍, 삼성전자까지 모조리 빨간불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개별 종목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거래소로 이전 상장 이슈를 밝혔던 포스코 DX 오늘 장에서는 2% 정도 강세 보이면서 주가는 38,600원 선 부근에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PCB, 인쇄회로 기판 관련 종목이죠. 엔비디아의 직접적인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이수페타시스가 5% 넘게 강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초전도체 관련주 신성델타테크 7% 빨간불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HBM 관련 종목인 한미반도체도 5% 강세로 시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목요일 시장 상황 체크해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가격 전략도 잡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윤수림 멘토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양 지수 강하게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개별 종목들로 보시자면은 어제 이어진 양자 컴퓨터 관련된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반도체주들의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저희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 가격 전략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가온칩스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 초반부터 벌써 4.5% 강세로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주가는 45,0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고점에서 살짝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 가온칩스 다시 한번 지켜볼 모멘텀이라고 했잖아요. 예. 얼마 정도의 매수를 하고 또 목표가 어느 정도 가져가 보면 될까요? 네, 오히려 음봉으로 눌리고 시작하는 게 더 좋다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희의 제가 기회다. 네, 자세한 가격 전략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온칩스가 지금 음봉 형태를 유지해주고 있는 건 장 초반에 일시적인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도체 섹터들에 어느 정도 이 엔비디아 실적을 기대하고 들어온 이런 물량들이 장 초반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물량들의 종가 베팅이라든지 혹은 전일 매수를 했던 주체들의 이런 매물들이 출하가 되는 거죠, 사실.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반도체가 못 갈 만한 이유는 없다. 어찌됐건 저찌됐건 앞으로 단기적인 시장의 트렌드는 지금 반도체로 자리를 잡은 모습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지금 눌렸을 때 담아보는 게 더 긍정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위치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다크호스 1차 상단선 부근에서 자리를 위치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저점 매수세로 반응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 장중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지금 46,000원 구간부터 시작해 44,500원 구간은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가온칩스는 너무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뭐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손절가를 37,500원 정도 우리가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크호스 하단선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는 이 반도체 섹터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자체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까지도 연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만일 추세 이탈 흐름이 나타나면서 37,500원 구간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 뭐 이전 저점 구간이 25,000원 구간까지도 약세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들에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이런 뭐 사실에 뭐 전체적인 뭐 영향력은 뭐 크게 없겠지만 뭐 반도체 섹터가 단기적으로 크게 무너질 가능성은 적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우리가 단기적인 1차 목표가는 정말 짧게 바라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1차 목표가는 49,500원 다크호스 2차 상단선으로 책정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을 돌파하고 상승 흐름이 추가적으로 확대가 된다. 이렇게 감안을 했을 땐 이전 고점까지도 우리가 널널하게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이전 고점 구간인 53,500원 구간을 돌파하고 상승 흐름이 더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가온칩스에 대해서 가산점을 굉장히 많이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감안을 해봤을 때 뭐 이런 기술력과 이런 유의미한 기업이 과연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게 맞나? 지금 구간도 뭐 일봉상 높아 보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핵심과 내재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전혀 비싼 구간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금일 가온칩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온칩스 지금 좀 담아봐도 좋은 시기다. 오늘 음봉으로 출발하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지금 주가 45,3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1차 목표가로는 49,500원 제시해 주셨고 넘어선다면 전고점인 53,500원 자리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Y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강한 상승이 나왔던 만큼 살짝 지금 눌린 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 정도 내리면서 4,455원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 SY 마찬가지로 오늘을 좀 기회로 삼아봐도 좋을까요? 네, 뭐 SY는 담백하게 담아가는 전략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엔비디아 지금 뭐 SY 그리고 뭐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많이 드렸죠. 오늘 시장의 매수세가 전체적으로 이런 반도체 섹터들로 몰린 경향이 있는데 뭐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뭐 SY 같은 종목들은 정량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담백하게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개파락 출발을 했고 양봉 흐름으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구간이 오히려 저점 매수로 담아볼 수가 있는 구간이죠. 지금 개파락 하락 양봉 흐름을 유지해줬다라는 건 뭐 시가 대비해서 지금 뭐 진입했을 때는 충분히 수익권이신 분들 뭐 소폭이나마 이렇게 뭐 큰 파동은 없지만 잔잔한 이 바다 같은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뭐 그렇게 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네. 자, 매수 가능 밴드 범위를 말씀드리면 4,500원 구간부터 시작해 4,400원 구간 4,500원 구간부터 시작해 4,400원 구간이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아주 많이 SY가 4,100원 구간 이전에 이 주가의 움직임을 꿈틀대면서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딛고 올라왔던 구간인 4,100원 구간에 아주 많이 이탈을 했을 때는 이땐 추세 이탈로 반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완전히 자체적인 이 SY의 움직임 중심이 무너질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4,100원 구간은 우리가 손절가로 잡고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이 4,750원 구간 4,750원 구간이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을 우리가 1차 목표가로 바라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주 만일 시장에 빅사이클이 돌았을 때 네. 시장에 빅사이클이 돌았을 때 뭐 우크라이나 재건 호재부터 시작해 혹은 뭐 우크라이나 혹은 뭐 지금 뭐 선정이 된 사우디 선정이 된 그 네옴시티 프로젝트까지 뭐 수주가 직결적으로 이어지고 혹은 뭐 이 SY라는 기업의 뭐 직결적인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뭐 모듈러 주택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가시화가 됐을 때는 목표가를 정말 6,000원 구간까지도 바라볼 만하다. 하지만 2차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시장의 사이클과 이런 산업과 업황이 자체적으로 뒷받침이 됐을 때 그럴 때는 6,000원 이상 혹은 10,000원 이상까지 보셔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SY는 실제적인 뭐 기술력이라든지 모듈러 주택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뭐 글로벌한 점유율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입지를 네. 가지고 있어요. 예, 실제적인 기업이 매출도 영업이익도 그리고 뭐 이런 산업적인 부분과 이런 기술의 가치적인 기업의 가치적인 부분도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업황과 산업이 뒷받침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용한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업황이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고 이 시장의 사이클과 계절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정말 무섭고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SY 가격 전략까지 분석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인 SY도 타점 잡아주셨습니다. 4,400원, 4,500원 부근에서 한번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로는 단기적으로 4,750원. 하지만은 이 종목을 좀 길게 보신 다음에 앞자리 2번 바뀌는 자리까지 노려봐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침마다 우리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밀키트 두 종목 기업 설명과 가격 전략도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마감 후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튜브로 자리 옮겨오시면 무료 방송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오후 4시에 너튜브에 윤수림 멘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은 전문가님께서 조금 더 편하고 깊게 풀어주시는 시장 얘기와 우리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얘기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회원가입만 하셔도 커피 쿠폰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벤트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자세한 내용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문가님께서 우리 무료 방송에서 이번 주 내내 좀 목 놓아 외치고 있는 그 이수페타시스 역시나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면서 수혜를 강하게 받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7%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38,400원 저희 또 1차 목표가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 이수페타시스 AS 한번 점검을 해드리고 오늘 마무리해보도록 할까요? 네, 이수페타시스는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수페타시스 목 놓아 기다리고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뭐 월요일부터 사실 뭐 이수페타시스 언제 구간입니까? 시가 35,650원. 35,650원 구간부터 시작해 그 다음날 바로 급등이 나왔는데도 더 가지고 있어도 좋은 종목이다. 애초에 모멘텀 자체가 이렇게 뭐 AI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된 모멘텀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종목을 애써 부정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뭐 오늘 뭐 아니나 다를까 갭상승 양봉 흐름을 좀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스페타시스는 제가 단기적으로는 다코스 2차 상단선 구간으로 목표가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41,000원 구간까지도 볼 수 있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엔비디아 중심의 AI 중심의 파동이 단발성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이스페타시스는 전고점 돌파 그리고 45,000원 구간까지도 목표가 상향 그리고 뭐 최종적으로는 뭐 3차 목표가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 5만 원 구간까지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오늘 뭐 밀키트 종목으로 선정을 해드렸고 매수 가능 밴드 범위를 제공해드렸던 그런 가온칩스도 지금 뭐 그 동일한 양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이스페타시스, 가온칩스 모멘텀은 다르지만 실체를 가지고 뚜렷하게 성장과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이렇게 양봉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돌파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뭐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렸던 49,500원 구간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제가 이전 고점까지도 이야기를 드렸던 만큼 앞으로 뭐 이스페타시스, 가온칩스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까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세 종목 다 이 종목들의 모멘텀은 각각 다릅니다. 뭐 한미반도체는 HBM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는 PCB 회로기판 내에서도 MLB 회로기판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온칩스는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이런 종목들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희한하게도 이런 종목들의 신고가를 제가 지금 다 맞추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다 맞추고 있어요. 가온칩스부터 시작해 뭐 한미반도체, 뭐 한미반도체도 최근에 이야기를 드렸었죠. 이전 요즘 고점 보면 돌파까지도. 점쟁이 같아요. 반도체 쪽에서는 정말 AI 네. 지금 뭐 거의 한 달, 두 달 뭐 지금 밀키트 방송 시작하고 나서부터 내내 외치고 있는데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뭐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부터 시작해 로봇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이렇게 싹 한 번씩 이렇게 시장을 정리하고 갔는데 뭐 이런 흐름들에 있어서 한미 반도체도 동일한 모멘텀을 가지고 반도체 종목들은 지금 구간에서 엔비디아도 밸류 업사이드가 된 부분에 있어서 뭐 한미 반도체도 신고가 돌파를 했는데 뭐 가온칩스, 이스페타시스라고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럼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한미 반도체까지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짚어주신 종목들 어제 KN술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가고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 상승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중간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장중 흐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실시간 전략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마지막으로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은 기회인데요. 지금 제 손 아래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가져다 대시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은 문자 메시지 3989 샵 3989 샵 꼭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번호로 문자 메시지 밀키트라고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전문가님과 직접 소통하시면서 우리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전략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방송 한번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장이 좀 기분 좋게 상승 출발하고 있는 만큼 오늘 밀키트 종목들로 인해서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저희 반도체 그중에서도 팹리스 디자인 쪽을 맡고 있는 가온칩스 담아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모듈러 주택, 샌드위치 패널 등을 제조하고 있는 건축 관련주 SY 포장해 주셨습니다. 자,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투자 정보는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언제나 판단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도 더욱더 알찬 종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